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금요일 시작인데 또 다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훈풍 때문에 반도체 불기둥 시장이 됐거든요. 오늘 특히나 장중에 이렇게 코스피가 8,4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매수 사이드카가 13번째 발동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 조선 섹터까지 함께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코스닥은 1000을 다시금 되쳤습니다. 1033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은 좀 붙고 있거든요. 수급 상황을 좀 보면은 11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왔는데 삼성전자의 매수가 또 들어옵니다.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된 포인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개인 쪽에서 나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불기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가능성이 있는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이야기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릴 그 리포트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이폰이 내년이면 이제 출시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탑3는 무엇인가? 답은 이미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18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 애플에서는 사실 매년마다 개발자 회의를 여는데요. 거기에서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왔죠. 시리 AI라고 이 개발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리 AI 이 개발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2GB D램을 탑재를 해야지 시리 AI에 대한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8GB였거든요. 그러니까 8GB 같은 경우에는 시리 AI를 구동시키기에 역부족이라서 그게 한 10억대 이상인데 그거는 쓸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리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뭐 기본 모델이나 아니면 고급 모델이나 전 모델 통해서 12GB D램을 탑재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또 메모리 용량이 크게 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있습니다. 아이폰 가격을 동결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애플이 전반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수익성에 집착하기보다는 AI 생태계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겠구나. 이게 생존 전략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물량을 늘리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은 2.4, 그리고 올해는 2.5, 내년은 2.7억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이폰 20주년이 되는 그 과정에서 하드웨어 개선을 강화시킬 거고요. 물량을 늘릴 거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동결할 것이다. 이거 중요한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보면 글로벌 드램 3사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바일 드램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드램 시장에서 공급망 우위에 가 있겠다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D램을 많이 확보하면 자신들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전 제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존 전략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모바일에서도 D램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구나. 그러면 메모리 전반적으로 더 수혜가 확대되겠구나. 이걸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LPDDR이라고 해서 저전력 반도체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AI 서버에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물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바일 쪽에서도 D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이렇게 상황이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부품 사이 실적이 개선된 가능성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픽은 삼전,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 이런 부분이 받아갈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세 종목 다 긍정적인 양봉의 흐름으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추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 증권사에서 나온 아이폰 20주년 돈벌 섹터 탑3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실력을 오늘 조금 더 여유 있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5분인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오름폭 키우면서 7% 가까운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래도 장 후반에 양전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하고 코스닥은 장 후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가 진전이 됐다라고 밝혔고 공격도 중단을 하면서 주말 사이 합의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은 주말 동안에 유럽에서 최종 합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우리 시장은 이러한 기대가 많고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름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2%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고요. 33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도 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메모리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도 최근 들어 이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과 함께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함께 기판 관련된 MLCC도 지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MLCC 가격이 20% 가까이 인상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죠. 삼성전기 이러한 모멘텀 안고 오늘 7% 가까운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4%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 다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보스코 퓨처엠이 9% 가까이 상승하는 가운데 삼성 SDI도 13%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LG 엔솔도 5% 가까이 올라줍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오를 때 좀 주목을 덜 받았었는데 ESS 관련된 사업 모멘텀이 다시금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20% 넘게 튀어오르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AI 회로박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또 모멘텀이 붙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 하나오션이 가장 큰 주목을 장초반 받았습니다. 하나오션이 KDDX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HD 현대중공업과 경쟁을 펼쳤었는데 현대중공업이 보안 관련된 이슈로 법원에서 감점을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나오션이 사실상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7%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사 가운데 삼성중공업도 6% 가까이 오르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오름폭 좀 반납하면서 1.8%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함께 사업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CPSP 사업. 일단은 이번 달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주가 흐름도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LS일렉트릭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효성중공업이 오늘은 가장 크게 올라줍니다. 약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투톱의 상승과 함께 움직여줍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11%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두산도 11% 넘게 튀어오르면서 소부장단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는 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 주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죠.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이번 주 주말에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재건 관련된 섹터로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요. 현대건설 7%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좋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좋습니다. 특히나 LG전자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로보티즈 같은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티즈 무려 26% 넘게 상승하면서 오름폭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장비단 다시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원익 IPS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 상승하면서 17%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크윙도 9% 넘게 올라줍니다. 오늘은 후공정까지 함께 올라주면서 두산 테스나도 11%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HPSP도 2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간 좋았던 전공정 장비와 함께 후공정까지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리노공업도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그간 좋았던 기판주들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올라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택은 2% 가까이 빠집니다. 광통신 관련된 종목도 오늘 좋습니다. 대한광통신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도 삼천당제약이 장 초반 5%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IR 투자에서 작년에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 계약을 따낸 것 이후로 올해에는 플랫폼 관련해서 에스페스 플랫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오름폭 모두 반납했습니다. 약 1%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보로노이와 D&D 파마텍, 클래시스 일제히 쉬어가면서 오늘은 기술주 단으로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무려 10% 넘게 튀어오릅니다. 피지컬 AI가 다시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수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올라주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가 강합니다. 8%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은 8.72% 가까이 오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올라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8,381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오늘 코스피로 좀 대형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코스닥은 약 3%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천선을 다시 돌파해줬다라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오늘 개인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요. 오늘 특징적인 점이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스페이스 X 상장이 오늘 진행되는 가운데 오랜만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조 원 가까운 자금이 순매수 자금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5월 들어서 거의 처음으로 오전장 들어서 조단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일단은 9천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매수폭을 키우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조 8천억가량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됩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요. 외국인은 8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코스피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지수 단으로도 8%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 기준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금요일 시장 다행히 주 후반에 분위기가 풀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인데요. 이렇게 반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13번째 올해 들어서 발동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아래로 사이드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25번째 위아래로 사이드카가 발동하다 보니까 변동성 파고 이런 부분은 계속 주목하면서 시장의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스페이스 X IPO 굉장히 핫한 주제이고요. 굉장히 덩치 큰 대여가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수급이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잘 보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반기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정용택 상무를 연결해서 전반적인 스페이스 X IPO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정용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가까이 스페이스 X IPO인데 오늘 리포트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아마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주와 관련된 테마가 부각되고 또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초대형 IPO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과거의 경우에 보면 주식시장 상승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을 보인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은 모든 것을 선행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수급의 결정타를 날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부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IPO와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이번 스페이스X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올해 4분기에 아주 대형 IPO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엔트로픽 있고, 그 다음에 오픈 AI의 IPO도 되고 있는데, 두 기업 모두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넘는 초대형 IPO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기대감도 부풀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주식시장 수급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대형 IPO의 부담은 주식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시장의 자금 부담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경제 펀더멘탈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AI 쪽으로 자금이 모두 몰리고 비-AI 부분에서의 파산이나 부도가 상당히 늘어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IPO로 인한 부담은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의 신용 위험을 높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런 흐름이 어쩌면 연말 이후에 경기나 주식시장의 방향을 아래로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 IPO가 시작인 셈이네요. 이후에 엔트로피 그리고 오픈 AI 기업 가치만 1조 달러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초대형 IPO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 리스크 또한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최근에도 변동성 파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잘 이 파도를 타야 될지 전략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의 전망치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단기 이슈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지만 2분기 이후에 그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 이후에 금리의 상승 속도나 미국 신용 흐름의 영향을 보면서 아마 위험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저희와 함께 2분기 실적 포커스 맞춰서 투자 전략 잘 세분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 3분기부터 이제 하반기 때 조금 더 리스크가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금리 상승이나 그리고 추가적인 신용 리스크 이런 부분 꼼꼼히 점검하면서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무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IBK 투자증권 정용택 상무 연결해서 전반적인 스페이스 X 관련 시장 전략 쭉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이트 저희가 전해드릴 거고요. 자,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스페이스 X IPO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짤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에 최소 단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AI1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 앞으로 보실 때 아주 최소 단위는 AI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주 데이터 센터는 뭐냐라고 봤을 때 AI1 같은 그런 요소들이 최대 100만 기 위성군을 이뤘을 때 그걸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라 언급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넓고 큰 무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을 좀 파헤쳐 보면 가운데는 왜 추론하고 연산하는 컴퓨팅 모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아래는 액체
라디에이터 있고 그리고 양 사이드 옆에는 농구장 크기의 굉장히 큰 태양광 패널을 탑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AI-1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최대 100만 기 정도 위성군이 되는 걸 우주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스타링크 대비해서 설계가 좀 단순한 게 또 장점이라고 하는데 태양 전지나 뭐 열 관리 기술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양산 체계도 중요하고 AI 칩에 대한 공급망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양 사이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기가셋 공장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 10기가와트 태양광 필요하고 위성 1000기 정도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그런 느낌을 기가셋에서 이제 앞으로 제품을 이제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년 말에 양산 라인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형 데이터 우주 센터 이런 부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AI 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조달하느냐가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은데 테라팹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 보면은 AI 칩의 공급망 일부 내재화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게 있는 상황인데요. 초기 투자는 250억 달러 투자로 시작하지만 이후는 1195억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엔비디아의 루빈이나 아니면은 뭐 그레이스, 블랙웰 이런 부분이 탑재가 되지만 조금 이후에는 자체 AI 칩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칩 조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카드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스페이스 X. 결론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걸 상장하는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아마 느낌이 오셨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JP모건에서 배터리주 우선순위를 좀 세웠는데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좀 잘 가죠. 근데 일단 뭐 EU나 유럽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전기차 침투해서 뭐 생산, 판매하는 거 그런 부분은 견조하고 대신 이제 미국은 좀 약한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배터리 관련주에 있어서 명확한 굉장히 명징한 그런 상징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현대차, 기아, 이제 OEM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믹스 관련해가지고 실적은 좀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그 배터리주 관련해서는 역시나 셀 업체 긍정적인데 탑픽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여기 이제 목표 주가는 기술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삼성 SDI. 이게 이제 순서인데 LG 화학부터는 목표 주가가 현재가보다 좀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쪽이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했습니다. JP모건이 K 배터리주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SK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아진다. 오늘 불기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여기 이제 고객사, 글로벌 고객사들이 상당한데 생산 능력 확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먹을거리가 참 많다. 곡간이 아주 풍성하게 채워지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증권이 PSK를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새롭게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고 그게 19만 4천 원이다. 라는 말씀 좀 해드립니다. 고객사 누구누구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메모리 3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올해 D램 투자 늘리고 내년 이후까지도 대규모 팹 공장이거든요. 이 준공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도체 장비주를 수혜 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PSK의 또 다른 든든한 고객사 중국 쪽도 있는 상황인데 중국 D램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자금을 비롯해서 캐파를 증설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반도체 장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에이전틱 AI의 CPU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으로서도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고객 사이에서 캐파 확대에 따른 물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이 이유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따지면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이렇게 해서 4개사인데 올해 캐펙스가 그래도 50% 넘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장비가 있습니다. 글로벌 1위라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드라이 스트립 이것도 있고 대중,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K가 반사 수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고 드라이 클리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주력 장비를 얘기하는데 PSK의 공급은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럼 매출 실적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원 정도 나올 거고 2분기는 511억 원 정도 나올 건데 매 분기마다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데에서 역시 실적도 받쳐준다라는 데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PSK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목표 주가를 게시한 거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ICDK 하나증권에서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통과를 했더라고요. 보면은 양자 보안 칩의 국책개발 주관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이슈라서 제목에 그대로 넣었고요. 그래서 6만 원 제시를 했고요. 이게 한 70억 원 규모였는데 국내적으로는 보면은 이게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 업체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협력 업체가 실증을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KT입니다. KT와 함께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글로벌 통신사로서의 입지도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검증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보안칩 선도 업체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커질 거고 역시나 기술과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출이 튈 가능성이 이렇게 가파르게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온 이후에 매수하기에는 늦으니 지금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내 경쟁사와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시총이 낮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ICDK 하나증권에서 분석한 이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KB금융 볼 텐데요. 여기 순이익이 뭐 괜찮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2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 2분기 순이익은 2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굉장히 좀 잘 나온 거고요. 이게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 좀 뜯어보면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커버리지, 수수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이자 이익도 선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금감원에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 홍콩 ELS 과징금 때리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최종 결과가 얼마가 나올지 눈여겨봤었잖아요. 그런데 3천억 원 수준으로 감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위에서 또 한 번 조금 더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생각보다는 벌금, 쉽게 얘기해서 덜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실적에 더 도움이 되겠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입되는 금액이 최대는 1,100억 원이고 금감원에서 또 한 번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 600억 원 정도 환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홍콩 ELS 과징금은 생각보다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플러스 요소가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반기는 자사주가 8,500억 원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총 주주 환원율이 54%에서 더 늘어납니다. 56%로 상향 조정된다. 이런 부분도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순이익이 2조 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나 PBR은 1배 미만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결론이 지고요. 자사주 소각하면 이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뭐랄까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KB금융, 그래도 금융주 중에 순이익도 괜찮게 나오고 긍정적인 효과가 그리고 리스크도 제한적인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목표주가 상향한 종목들의 그 이유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8,400선 넘어섰고요. 현재는 그 선 위에서 한 8,200에서 3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고요. 어제 안 좋았던 거 다시 좀 되돌리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2대1이 온 이난희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시장 조금은 여유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시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 앵커님 제가 수요일 날 이 시장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나는데 이보 예.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이런 말씀하시지 예,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기억하시네요. 네. 그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음. 제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인간은 어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아유, 무슨 뭐 상승을 해 더 밑에 7,000포인트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틀이 지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런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움직이느냐 하면은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장이라고 예견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전화 연결이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라지셨는데요. 조금 이후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게 맞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에서 비중 확대 기회를 엿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 반등하면서 좀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금 이난희 파트너님이 연결이 됐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들리세요? 네, 잘 안 들리는데 좀 전화 연결이 좀 부재했다라는 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연결했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습니다. 조정됐을 때 비중 확대의 기회로 잘 삼으면 이렇게 반등했을 때 수익의 기쁨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도주 전략 잘 세우면서 비중 그리고 특히 이렇게 변동성 파고가 심할 때 포트 점검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에서 방산주 섹터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기업을 초집중해서 보면 될지 저희가 히트 기업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핵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났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됐다. 다우지수는 1.86%, S&P 500은 1.75%, 나스닥은 2.54% 상승 마감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9% 급등하며 기술주 반등을 이끌었다. 시장에서는 이란과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유가 안정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이었던 에너지 가격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에 나서며 긴축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중동 협상 결과와 다음 주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 향하고 있다.
네, 오늘 방산주,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 사이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 그 발표가 이제 곧 나오게 되겠죠. 그런 관련 이슈에 대해서 박죽은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이슈가 상당히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상징적인 그런 뉴스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가 그렇습니다. 나겠죠. 네. 어떤 이슈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캐나다에서 지금 잠수함을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잠수함 4척이 있는데요. 이게 2030년대 중반에 퇴역을 해야 됩니다. 네, 노후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한 3-40년쯤 됐어요. 아, 근데 이게 이제 급이 한 1,500톤급, 2,000톤급이에요. 혹시 잠수함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잠수함의 대표가 무슨 호냐면 안창호, 도산 안창호호입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3,500톤급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향후에 캐나다 정부가 12척의 잠수함을 최신형 잠수함으로 제대식 잠수함을 완전히 퇴역시키고 세대 교체를 하는 요 12척에 대한 수주전이 벌어졌는데 네. 요 12척의 백값은 한 20조 정도 됩니다. 네. 20조 돈 많이 정도, 쓰겠네요, 20조 캐나다 정도 쪽에서.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뭐가 걸리냐면은 이제 잠수함뿐만 아니라 이게 가면 유지 보수 운영에 대한 MRO 시장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여기 전체 사업 규모가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요 수주전에 1차 예선전은 끝났고 그 2차 지금 본선에 남아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독일이 남아 있습니다. 딱 두 개 예. 국가예요. 독일은 그 회사가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라고 TKMS라고 아, 저기 있네요. TKMS. TKMS라고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CPSP예요. 정확하게는 저기 나오는 하나오션이 아니고 CPSP라 그래서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하고 합작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손을 소심으로 잡고 하군요. 들어간 예. 거예요. 저 TKMS는 어떤 회사냐 하면은 사실은 2차 대전 때 유보트는 너무 잘 아실 거고 사실 우리나라 잠수함의 서성인 나라죠. 우리나라 잠수함의 모든 기술은 저 TKMS 그러니까 저기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서성과 제자의 싸움입니다. 청출 어람의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네. 우리가 보통 서성과 제자 그러면 네. 서성은 은퇴하고 제자가 더 닮은 정출어람인데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서성이 제자를 키울 때 실력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정출어람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 네, 훨씬 또 잘하는 얘기가 거죠. 달라지네요. 네, 네. 그 TKMS하고 붙는데 지금 보시면 그 TKMS는 2,500톤급, 우리는 3,000톤급인데 요게 잠수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금액은 한 원래 수주 20조에다가 네. MRO까지 합치면 한 30년간 60조라고 언론 이야기하는데 실질 수주 금액은 20조에다가 이제 경제적 가치 60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MRO도 엄청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사실은 예. 저는 MRO 시장이 앞으로 향후에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방산 시장은 MRO 시장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 5개 회사가 수주 금액이 100조 정도 되거든요. 100조 정도 되는데 1년에 들어오는 매출액은 거의 한 1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다 합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LIG 에어로스페이스 다 합쳐도 분기 매출은 1조 안팎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방산은 수주 다음에 현금화되는 게 오래 걸리는데 이 MRO는 요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게시플로우를 방산 산업 사업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게시플로우의 사이클이 굉장히 느린 부분을 이 MRO가 메꿔줄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잠수함 시장도 그 시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주 이제 6월 말에 발표를 하거든요.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이게 발표가 만약 우리나라가 가져오게 된다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발표가 가져오게 된다면 한국 방산업계는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집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방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천무, 그다음에 K1, K2, K9 전차 주로 육상이었어요. 육상 무기 체계의 가성비를 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다름 선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잠수함 근데 육상 무기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방산 주도국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첨단 무기 시스템으로 육상은 사실은 그게 메인이고 서브로 사실은 재래식 무기 시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잠수함 시장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미국은 뭐가 약하다? 군함 잠수함을 약하다. 네. 약하다. 해상 쪽. 그 해상 쪽은 네.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네. 미국이 없는 시장에 지금 독일과 우리나라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시장에 만약에 독일을 이기고 진입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국면의 방산 섹터가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이 금액 자체도 아까 우리가 20조에 뭐 합쳐 60조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상 무기는 기껏해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주전이 뭐 5조짜리, 네. 3조짜리 이런데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네. 30조. 그렇죠. 네.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가 12척인데 60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요게 열리면 나토 쪽에 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요.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캐나다가 나토 연합 국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독일은 피합니다. 이 수준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제 벨기에 갔다가 오늘 이탈리아 가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종전을 발표 시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요게 되고 나면 유럽과 아랍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방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캐나다의 수주가 이 타이밍하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결정되는 타이밍과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 이미 육상 쪽에 무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수주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 해상이 열리면 시장 규모가 따블이 아니라 몇 배가 더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우리 방산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아마 시그널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도 예로부터 해상 강국을 꿈꾸면서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상 쪽에서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어쨌든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약간 독일보다는 우리나라를 잡아줄 가능성.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예.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이 AI 쪽에서도 우리가 피지컬 AI가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네. 미국과 유럽 쪽에서 보면 가능하면 넌 차이나 제조나 기술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히토류 같은 광산에서도 넌 차이나 히토류를 구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 급부상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시장 쪽, 특히 아랍 쪽 같은 경우는 넌 차이나 국가의 이 방산 시장이 매력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토가 우리가 매력적인 게 나토는 원래 미국이 빠지게 되면 스스로 이제 국방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파트너로 삼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파트너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6월 달에 결정이 되면 지금 방산 섹터 좋았잖아요. 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저는 새로운 점프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네. 캐나다 잠수함 이게 이제 20조인데 MRO까지 붙으면 최대 60조 원까지 바라볼 네. 수 있는데 어쨌든 독일은 스승이었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학생인데 제자였는데. 제자가 길 따게 되면 엄청나게 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니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앞서서도 그 하나오션 이렇게 네. 언급이 됐었는데 네.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 점핑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우선 직접 네. 수혜주는 하나오션 오션, 네. 그리고 HD 현대중공. HD 현대중공업이 예, 예, 일단 예.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잠수함은 최첨단 무기와 시스템이 모두 집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하나 시스템 수혜주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잠수함 수주는 우리가 캐나다를 설득하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 캐나다가 원하는 게 그냥 잠수함만 팔지 말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산업 기술적인 인프라를 같이 좀 만들어줘라는 걸 논하고 이 옵션을 논하고 있는데 자기네도 나중에 그걸로 하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원래 TKMS가 누가 손을 잡았냐면 폭스바겐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폭스바겐이 드랍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작년에 갈 때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데리고 갔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또 갔다 왔거든요. 네. 캐나다를. 그래서 현대차를 데리고 간 게 이유가 뭐냐면 수소 인프라 구축을 해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로. 네. 네. 자 그러면 잠수함 플러스 수소 인프라에 한 3.3조 4천억 정도 투자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차 네. 그리고 수소 인프라에 또 적합한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그렇죠. 에너지 쪽에.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지금 같이 주가를 네. 올리고 있고. 그럼 현대차도 역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단순히 잠수함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수주가 되면 수소 인프라 쪽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보는 거는 이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지금 스페이스X 예. 수주하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이게 여기서 뭐 대박 조짐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수혜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 로켓 엔진이 필요해요. 예.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거 플러스 잠수함 수주 같이 일리면 지금 굉장히 저는 지금이 투자 적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됩니다. 지금 사고 터졌잖아요. 네. 사고 터져서 하이파로 좀 주가 쭉 떨어져 있을 거예요. 요게 사고가 마무리되면서 3개월에 23% 네, 떨어졌네요. 지금 잠수함 수주하고 스페이스X가 같이 지금 소식이 낭보가 들려온다. 네, 네, 네. 아마 저거 다 회복하고 회복하고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이제 방산 쪽을 좀 지켜보신 분들은 잠수함은 하나 오션 아니야? 이렇게 보시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그거까지 같이 보면 좋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이제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그 주가 상승 탄력이 더 클 수 있는데 네. 우리 근시안 쪽으로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보니까 그 밖에 더 그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이 더 수익을 얻었다시피 그런 부분으로 확실히 그러니까 수혜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산업을 볼 때 거리를 다니면서 커피숍이 막 늘어나잖아요. 근데 찐 투자자들은 뭘 보는지 아십니까? 커피 기계 판매상을 봅니다. 머신. 네. 네.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커피숍들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커피 머신 수입업자가 돈을 법니다. 모든 산업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잠수함 수주전이나 방산이 막 그럴 때 전면에 있는 기업들 당연히 좋죠. 근데 그 이면의 기업들에서 아까 커피 머신 같은 걸 만드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를 보는 것도 네. 선구안을 가지게 되면 아마 투자의 새로운 악몽을 가지게 될 그러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머신을 파는 상징적인 걸 얘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하나 시스템. 예, 하나 시스템과 함께. 그런 기업들을 좀 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좀 네.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조선의 느낌이지만 정말 이게 방산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 조선 방산은 한 묶음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그 캐나다 잠수함인데 캐나다가 이제 나토의 핵심 국가인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술력과 신뢰성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 가지가 네. 맞물리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북극 항로. 북극항. 북극 항로가 지금 거의 개방이 됐어요. 네. 요거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유럽을 순방 중이지만 유럽의 이번 종전이 끝나고 나면 아마 나토 국가들은 방산 쪽의 예산을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는 네네. 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극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차 대전 이후에 같은 이유에 묶여 있지만 독일을 약간 꺼려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네.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 이 가성비 높은 그렇다고 중국 무기를 사긴 그렇고 왜냐하면 무기라는 건요 일반 그 공산품과 다르게 무기를 사오는 순간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현대제는 예. 그러면 그 시스템을 중국에 오픈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진미 기업 국가들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서 저는 이번 만약에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가 수주 낭보가 들려오면 제가 이게 수주가 되었다. 이 방산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보다 몇십 프로 오를 겁니다. 네, 불량할 겁니다. 그 K 방산이 큰 장이 온다. 이게 분명할 겁니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 찍어주시니까. 수주가 된다면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그러네. 반도체 사이클만큼 큰 사이클이 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9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주해오면 기호 5조, 7조 이런 네. 범위인데 뒤에 0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예, 잠수함이나 군함 이런 것들은 붙는데 그게 K9 생각해 보시면 K9 자주포는 자주포 팔고 포탄 파는 게 다예요. 네. 그죠? 네. 전부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그 이란전 때 가공할 무기였던 그 LIG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장비를 보면 미사일만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훨씬 이 분리체인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수혜를 훨씬 많이 볼 수 있죠. 뭐 갑자기 이제 대표님이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강한데 이러한 섹터가 하나만 더 붙여준다면 코스피 만시대가 정말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조선방산 섹터에서 한번 터져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좀 가지 않을까. 네. 이런 기분 좋은 상상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유럽 여타 국가가 뭐 독일과 경쟁 상대 좀 뭐 약간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 K방산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우리가 언급이 되는데 이제 중동 리스크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중동도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훨씬 무기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토가 우리가 기회가 오는 게 원래 나토는 이 방위를 미국에 맡겼기 때문에 스스로 무기 방산 쪽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 기회가 오듯이 중동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중동도 이번에 이란전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란이 중동 여러 국가들을 왜 공격해? 사실은 공격한 이유가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사실 중동을 지켜줬어요. 사우디나. 그런데 이번에 중동에서 이런 게 다 불안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아랍에미리트부터 시작해서 사우디 많은 국가들이 스스로의 방위를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미국은 너무 비싸요. 예. 예. 가성비 높은 일단 한국 시장이 일본은 많은 것 같지만 재밌게도 이게 전 세계에서 아직 전시체제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70년간 휴전이잖아요. 아, 전신 국가가 그렇죠. 예, 예, 항상 우리는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네. 실전 사용을 하고 하는 네, 국가가 네, 네. 전 세계에서 G7, 그러니까 G20 국가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도 사실은 일본은 이 헌법에 자기 나라의 이 군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중동도 아마 새로운 섹터가 와서 오늘 만약 이번 주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이란 수만이 끝나고 6월 말에 캐나다의 수주에 낭보가 들리면 아마 방산 쪽은 또 새로운 한 번의 부흥이 생기지 네. 않을까 생각됩니다. 6월 말이면 지금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는데 남았죠. 네. 지금 이런 때가 좀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네. 방산 중에 좀 뭐 떨어져 있다, 네. 좀 기회가 있다. 제가 몇 개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뭐 좀 연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국 방산의 5사 대표적인 5사의 그 합산 영업이익률이 그 리포트에 그런 얘기가 많이더라고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더 많이 튈 것이다. 네. 근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러한 계산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 방산 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되는 게 캐시플로우를 보면 올 하반기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를 넘을 것 같아요. 분기 영업이익 1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방산 기업이. 저는 하반기 훨씬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심플합니다. 수주했던 것들의 캐시플로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캐시플로우는 대부분 2, 3년 전에 수주한 것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수주 금액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이클이 더 가팔라지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런 걸 감안하시고 방산 기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박종훈 대표님은 현재 방산주가 저점 매수의 기회일 거다. 특히 이제 한화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있어서 좀 떨어진 만큼 지금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나 이 서사가 그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국인으로서 또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오늘 방산 큰 장이 열린다.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고요. 박종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간의 합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이 다시 들어 올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상승세 유지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매수 사이드카 이후로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양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미국 시장 기술주의 상승 흐름 이어받아서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7% 넘게 상승하면서 8,349포인트 지나갑니다. 장중에 8,400선을 회복하기도 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8,350선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전장 대비해서 무려 600포인트 넘게 오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갭 띄우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4% 넘게 상승하면서 오름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1,03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개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1조 원 넘게 강하게 조단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조 2,400억가량 사들이면서 매수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1조 3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2조 4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만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1,4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양 시장의 외국인의 순매수는 엇갈리고 있지만 기관의 순매수가 함께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21원 선 지나갑니다. 전장 대비해서 약 11원가량 내려오면서 다시 이 중동 정세가 좀 안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520원 선으로 내려왔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1,521원 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긍정적인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과의 경쟁 끝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합 사업자로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KDDX는 해군의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약 7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개별 업체 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각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오션이 0.5점 차로 앞섰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는 방사청과 세부 협의를 거친 후 KDDX의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게 됩니다. 이번 승부는 HD 현대중공업에 적용된 1.2점의 보안 관점이 당락을 갈랐습니다. 일각에선 HD 현대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한 번 더 반전을 노릴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 관련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주가는 9% 넘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만 3,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만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1.7%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65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다만 이달 내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CPSP 사업 결과도 나오는 만큼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주가도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 조선 3사가 일제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7,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달리던 분리막과 동박 가격이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연초 리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양극재 업체들이 실적 개선에 성공했었는데요. 이어서 분리막과 동박 등 후방 소재에도 회복세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로 동박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지박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지박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전지박과 회로박을 함께 생산하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회로박 수요가 늘면서 생산 설비 일부를 회로박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최근 기존 전지박 생산 라인을 회로박 전용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AI용 회로박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세대 고부가 소재 시장을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7.8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5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주가도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56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LG 엔솔도 4.5% 가까이 오르면서 4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상장하는 스페이스X에 5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공시를 통해 스페이스X 주식 500억 원어치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이번 투자는 스페이스X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머스크는 AI 반도체 확보를 위해 미국 텍사스주의 초대형 반도체 제조 시설 테라펩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테라펩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AI 반도체 제조와 우주항공,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결합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미반도체 주가도 이 소식과 함께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기준으로 13% 넘게 급등하면서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33만 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한미반도체가 투자를 단행했던 HPSP 주가도 함께 올라주면서 현재 시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일종 고점 부근 터치했고요. 7만 1,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비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익 IPS는 24% 넘게 급등하면서 17만 5,6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형주 대부분이 올라주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는 8,4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일제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시장이 반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후반까지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해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초고수들은 오늘 어떤 전략 세워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SK네트워크스가 1순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팩토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장중에 15% 급등세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지금 양시장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와중에 고수들은 크게 시세 못 내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내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장비단 일제히 거의 대부분 올라주는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 하락하면서 지금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큰 힘을 내지 못했죠. 그러면서 에이프릴 바이오와 알테오젠도 함께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오늘 주가 빠지면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고수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하반기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눌려 있었던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투심이 올라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사보면 어떨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고수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셨겠죠. 그래서 아마 고수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코스피는 수익이 뭐 코스피의 종목도 수익 안 난 거 있겠죠. 근데 이 그 지수가 말이죠. 종목이 아니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번 연도에 오른 폭이 고가상으로 111.99%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요. 웬만한 종목은 그러면 이 111.99%가 올랐으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절반 비중을 차지하니까 뭐 이 정도 수익이 났겠죠. 아니면 이 정도 이상의 수익. 그러니까 이 지수가 120%가 올랐는데 그럼 종목별 수익률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고수분들은 또 여기서 수익 챙기고 저기서 수익 챙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여유로운 마음으로 코스닥에 가서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코스닥도 잠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기다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2018년부터 계속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자, 이게 폭발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코스피처럼 터지면은 2,500까지도 갈 수 있겠죠.
코스닥도.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장을 사는 어떤 시기는 굉장히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지만 고수분들은 이미 수익을 챙길 만큼 챙겼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1년 농사 다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자금으로 혹은 코스피의 일부를 남겨놓고 코스닥에다가 배분을 하여서 시장을 사는 시기를 사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 1040포인트 이 시점은 굉장히 위치 에너지가 낮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1500포인트를 간다면 지수 상승률만 50%가 넘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옮겨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가 지금 알테오젠을 비롯하여서 바이오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좀 많이 변하긴 했네요. 지금 알테오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코오롱 티슈진 6위 종목이거든요. 지금 그 단일 대우가 깨졌어요. 단일 대우가 뭐였냐면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이렇게 뭉쳐져 있었거든요. 많이 퍼졌네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종목이 1위, 13위, 14위, 17위. 이 알테오젠은 1위를 수성했는데 13, 15, 17 얘네가 지금 많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얘네가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고 그 사이를 치고 나온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이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HLB라든가 코오롱 티슈진 같은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다음 달에 코오롱 티슈진이 드디어 TGC에 임상 3상 미국 발표가 있거든요. 예전에 인보사 사태 일어난 이후에 드디어 20년 만에 다시 한번 FDA 신약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4대 천왕,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에게 빚을 진 것을 신약 개발업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지나면서 다음 달에 이 TGC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바이오의 바람이 불면서 코스닥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하여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채워줄 것이고 그런 걸 바라보고 고수분들이 이미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이벤트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뜨거운 만큼 고수들은 오르는 이 대형주들 위주로 잘 지려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좀 순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스퀘어까지 발맞춰서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LG전자가 오랜만에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젠슨항 방한 이후에 주가가 50% 이상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지금 오랜만에 오르면서 고수들도 빠르게 내던지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늘 두 자릿수 강세 붙어가면서 함께 매도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삼성 SDI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삼성 SDI 오랜만에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이 돌아와봤다라고 해석을 좀 해봐도 될까요? 네, 투심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의미 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2차 전지 광풍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솔직히 다들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실 수 있죠. 그때 아무도 토 못 돌았어요. 그때 2차 전지한테 토 달면 어떻게 됐죠? 거의 매장당하는 분위기였어요. 방송도 똑같았고요. 지금 한 2, 3일간의 뉴스 나오면서 저는 심경이 참 이런 사태들을 항상 경험하면서 좀 마음이 찝찝하기도 합니다. 이틀 전에 지금 최근의 소식 지금 뉴스에 방금 올라오더라고요. 배터리 회사를 지금 운영하는 척하면서 9배 수익을 주겠다고 해서 전현직 지금 임직원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4일 날 금양은 상패 기로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차 전지에 그때 토를 달다가 된통 신변의 위협까지 받으셨던 김현수 애널리스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냈던데 그때 매도 의견 냈다고 매국노로 몰리셨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의견을 냈냐면 ESS란 거
대용량 전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지에 저장을 해놓는 것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플랫폼으로 이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에너지 부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움직인다. 아주 중요한 변화죠. 그러면서 배터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고 느끼시는 바가 크지 않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뭐 지금 LNF 이런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질문을 주신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 완성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그 당시에 매도 의견을 낼 때가 지금 현재 매수 의견으로 바뀌었던 그런 뷰의 변화들, 이런 것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치 에너지상으로는 충분히 살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고수분들처럼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2차 전지로 천천히 매수를 들어가시거나 배분을 해도 좋은 구간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 SDI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고점, 여기까지 거의 다가섰네요. 그렇죠? 그 광풍이 일었던 때까지 일단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변화가 아까 김현수 애널리스트의 분석처럼 ESS가 단지 친환경 에너지를 그냥 포지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ESS가 지금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확보해야 되고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 공급원이 원자력도 필요하고 태양광 뭐 저기도 다 필요합니다. 풍력 다 끌어 써야 되기 때문에 ESS의 발전이 이 전기차의 캐즘을 넘어서는 정도로 만약에 발현이 된다. 그럼 삼성 SDI도 80만 원을 넘어설 수 있겠죠. 그것을 바라보고 미리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의 시기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과열권에서 벗어났고 월봉에서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저점 매수를 충분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또 80만 원 가서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한 협상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간밤 미증시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좀 안정을 찾는 모양이었고요. 우리 증시도 코스피 8,000피 탈환하면서 급등 출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네, 버블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흐름 보면요, 이 반도체가 8.9% 오르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가까이 급등했고 삼성전자가 현재 11%대, 또 하이닉스가 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도 굉장히 좋은데요. 코스닥 1위에서 10위권 사이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가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또 금융도 5.6% 상승이고요. 2차 전지 6.2%, 조선해양은 4.1% 상승합니다. 조선해양 관련해서는 특징적으로 한화오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HD 현대중공업과 각축전을 벌이던 KDDX 수주전 사업에서 사실상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8%대 상승 보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비롯해서 다른 조선주도 오늘 좋은 흐름 보입니다. 또 전기전자 업종이 4% 상승합니다. 삼성 SDI가 조기 흑자 전환 기대감 받아가면서 현재 1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ETF 30% 한도를 초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좀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장중에 198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버블 섹터로 재건, 건설 관련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이 양해각서 MOU 체결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완화, 좀 리스크가 많이 덜어지면서 앞으로 중동 재건에 대한 모멘텀 받아갔고요. 오늘 좀 전반적으로 재건, 건설 관련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이 GS건설도 좋고요.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좀 종목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하면 확실히 올해 좀 상반기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하반기에 원전 수출 모멘텀이 주가 향방을 결정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반기 원전 수출 모멘텀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뉴스를 봤는데 아까 2차 전지에서 얘기를 했죠.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캐즘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사태들이 벌어지고 이랬는데 ESS로 부활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배경이 타이틀이 바뀌었다고 했죠. 이제는 정말 에너지가 부족해서 태양광 풍력을 끌어다 써야 되는. 예전에는 그냥 친환경적으로 배분을 하고자 태양광 풍력을 썼던 거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게 둘이 vs 벌수스가 아니라
어떤 에너지원이든 끌어다 써야 돼요. 지금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데이터 센터 확충 계획을 실현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예전부터 원전 건설에 많이 참여를 해왔고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 활약했던 레퍼런스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완전 환골탈퇴하고 있죠. 건설주 여러분들 평상시에 쳐다나 보셨습니까? 저도 안 쳐다봤어요. 20년 동안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저걸 뭐 어떻게 쳐다볼 수가 있나요? 아무리 쳐다보려고 해도 서랍 속에 먼지때 묻은 그냥 골동품에 불과했죠.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은 이런 건 정말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로또보다 더합니다. 그렇죠? 대우건설이 이번 연도에 고가상으로 952.15%를 갔다가 지금 위에서 또 500포인트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변동성 올라갔다 내려온 걸 얘기하는 내려와서 뭐 손실 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변동폭이 저렇게 나오지도 않던 업종이에요. 건설 업종 자체가. 여러분들 그 기억 속에 그냥 희미했던 90년대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변하고 있고 지금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뭐 오늘 또 뭐 그 다른 소식도 있긴 해요. 오세훈 시장이 집무실에다가 신통기획이라고 신속한 통합 그 발전 계획 그 통합판 설치하라고 했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빨리 추진하려고. 그런 것도 건설주의 새로운 모멘텀이죠. 그리고 현대건설은 지금 원전에 대한 이 레퍼런스가 많은 기업입니다.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현대건설이고요. GS건설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연봉이거든요. 연봉 가끔 볼 필요가 있죠. GS건설은 지금 20년 선에 막혀서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죠. 이런 거는 20년 선 돌파하고 나서 하면 되고 먼저 건드릴 건 이런 거죠. 20년 선 뚫고 올라왔죠. 얼마 만에요? 2001년도 이후에. 무려 26년 만입니다, 여러분들. 26년 만에 현대건설을 매수할 만한 흐름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월봉으로 왔습니다. 월봉의 항상 원칙 여기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월봉에서 과열권에 사는 게 아니고 과열권에서 지금 벗어나가지고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기 시작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해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보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월 달에 과열권에 매수하신 분들 벌써 19만 원, 20만 원에 매수하셔서 주당 7만 원 손실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꺼려지게 되죠. 지금 매수하시는 게 타이밍상 좋고요. 과열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기대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 국내 이 건설 기대감도 있는 현대건설 같은 거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임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설주 관련해서 현대건설 한번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LG그룹 만나보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오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 학습 공간, 이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인 클로이드 100대를 투입해 현실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든 뒤에 로봇 두뇌를 학습시킬 수 있는 훈련소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소식 받아가면서 오늘 오전부터 LG그룹 관련주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최근에 LG그룹 고공행진 할 때 젠슨왕 방한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오르겠지 하면서 좀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모멘텀도 좋고요. 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혹시 있을까요? 네, 바로 LG전자를 보도록 하죠. 제가 많은 경고를 드렸잖아요. 젠슨왕이 방한을 하던 아니면 증권사에서 LG전자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매일 아침에 증권사 HTS, MTS 열면은 뜨던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얼마나 뜨거운 과열권에서 사는가를 잘 명심하고 사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LG전자는 지금 과열권에 접어든 게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없다가요. 2018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021년 그리고 이제 2026년에 과열권이거든요. 그러면 25년을 통틀어 가지고 한 3번밖에 과열권에 접어든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2018, 2021, 2026. 2018 이전에 여기는 차트가 좀 잘렸는데 아예 없어요. 과열권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LG그룹에 LG자 들어가는 주식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비아냥 자괴감의 종목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20년 동안 3번밖에 안 들어간 과열권에 여기를 매수를 하면 이런 화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정말 운이 좋으셔서 LG전자가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시기에 있어서 저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운이 매번 작용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열권에서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미 매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손실이 얼마입니까 지금? 순식간에 반토막 이상이 나셨잖아요.
자, 지금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과열권에서 벗어나고 여기 5개월 선이나 10개월 선에 닿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20만 원에 사신 분은 위에 40만 원을 목표 주가로 해가지고 여유 있게 다가설 수 있잖아요. 뭐 그건 이미 지나서 해봐야 하는 뭐 소용이 없는 얘기인데, 향후에도 이런 거를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LG전자 뭐 젠스성의 방안이랑 이 타이밍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지만 LG그룹이 이미 변신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양재동에 그 아까 앵커님 브리핑 해주신 그게 이족 보행 로봇을 거기서 훈련을 시킨답니다. 이제 클로이드라는 가정용 로봇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처럼 이족 보행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는 세상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지금 타이밍상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서 손실이 크긴 하지만 이격이 좁혀들면 다시 갈 수 있는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손실 보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기 바라고,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은 30만 원 이상으로 가면서 수익이 나시기 시작하는 걸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가 그래도 최근에 이족 보행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으로 좀 변신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위원님, 다음 꼬마 버블도 하나 뽑아주시죠. 네, 전력기기입니다. 자, 이것도 기다렸거든요. 자, 전력기기 원체 뜨거웠죠.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까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태양광, 풍력, 뭐 원자력 다 끌어써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수력이고 조력이고 별거 다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전력기기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3사가 난리였고, 다크호스까지 넣자면 산일전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오늘 산일전기를 볼 건데 그 아까 3사 얘기를 한 거는 흐름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뭘 기다렸냐. 전력 3사 뜨거운 거 다 알고, 전력기기 지금 뭐 수급이 너무 강해가지고 뜨거운 거 알겠다. 그런데 아까 LG전자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살 거냐.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까지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눈 뜨고 나서 HTS, MTS 끼면 맨날 나오잖아요. 거기 현혹될 수밖에 없죠. 효성중공업 400만 원 간다는데 500만 원 간다는데, 자, 그때 샀으면은 지금 또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산일전기 바로 가겠습니다. 산일전기든 뭐든 마찬가지인데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사야 돼요. 지금 그건 다 아시잖아요. 북미의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망이 노후화돼가지고 우리나라 전력기기에 손을 벌리고 뭐 5년, 10년짜리 장기 계약이 나온다. 그거 뻔하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타이밍이. 지금 산일전기는 2개월 동안 조정받고 있고요.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격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꼬마 버블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과열이 식을 때 노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과열권이 많이 식었죠. 지금 2024, 2025, 2026 오면서 드디어 빠져나왔어요. 드디어 70m로 드디어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10개월 선에 지지받고 있죠. 이럴 때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여유로운 거죠.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열권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살짝 벗어났죠. 69가에 떨어졌고 지금 10개월 선 근처에 가니까 이 꼬리가 달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유 있게 사서 과열권에 들어가면서 올라갈 때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LG전자, LG노텍, 전력기기 이런 것들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자리에 올 때 매수하는 습관. 이번이 지나더라도 어차피 주식 원투데이 하실 거 아니고 100세까지 하실 거라서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타이밍 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급함을 갖지 말고 이 가열권에서 벗어났을 때 사야 한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산일전기, 전력기기 3사 이외에 좀 2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고 신규 매수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도 만나봤습니다. 오늘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대 코스피 7%, 코스닥 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세, 사실 이제 변동성 파고는 또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찝찝한 그런 또 멘트들도 있어서 이 상승상을 어떻게 잘 즐겨야 될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뛰었다 한들 그동안 좀 점수를 잃은 부분도 있어서 네. 다행이긴 한데 또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네.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예, 오늘도 뭐 오르는 걸로 본다면 뭐 다행이지만 이거를 이제 변동성으로만 놓고 보면 또 상방 변동성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앵커께서 이제 짚어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예전보다는 더 높아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동시만기를 굉장히 저는 잘 무난하게 넘겼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수급 상황을 잘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좀 고무적이게 보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선현물 동시 순매수가 상당한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좀 선현물 동시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런 정도의 규모로 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인데 동시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뭐 한두 개의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뭐 CPI나 PPI 같은 매크로 지표들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 것은 변동성 구간을 좀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불과 한 달 전에 갔었던 제 궤도에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좀 매우 높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점진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어쨌든 이제 상향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다. 좀 공격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뭐 황 사장님께서 갑자기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화제성에 의해서 좀 상방 슈팅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조금 더 키우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제 동시만기일에 많은 부분 그리고 동시만기 이전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제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FOMC 금리 결정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ECB도 오늘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고, 우리 한국은행도 하반기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가 있었는데요. 금리를 미국이 뭐 올릴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고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감을 녹여낸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뭐 설사 금리 인상이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금리 인상보다는 대차 대조표의 축소 방안 뭐 이 정도로만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시중금리가 하락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시장의 반등 랠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시장의 반등 랠리 오늘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 반등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이런 좀 힌트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그런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 첫 골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월드컵 지금 경기 중이죠. 첫 골을 누가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을 누가 어떤 종목이 주도할 것이냐랑 뭐 똑같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축구 보더라도 손흥민, 이강인, 오현규 이런 선수들이 기대가 되듯이 네. 조규성까지요. 삼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네. 그래도 이제 시장 반등을 이끌어갈 것에 대한 이제 이런 기대감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그런 하방은 확실히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좋은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포모를 일으킨 이제 빅2가 오늘 이제 제대로 좀 서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또 낙수 효과까지 코스닥에 좀 잘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보셨듯이 우리가 우려했던 이벤트는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변수로서의 생명력은 잃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FOMC가 지나고 난다면 곧바로 이제 6월 말로 접어들면서 우리 시장의 또 프리어닝 시즌, 실적 시즌을 앞두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수출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 쪽 굉장히 좋거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다음 주에 마지막 고비만 넘긴다면 시장은 변동성 구간에서 다시 상승 방향성 구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긍정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매수 사이드카만 올해 들어서 지금 6월이잖아요. 네. 13번 났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24, 25번 났다고 하니까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올해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은 매도 사이드가가 되게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겪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현상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번 주에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좀 빛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늘릴 것 같으니까 이런 쪽 계속 좀 뭔가를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소부장 네. 쪽은 당분간 단기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실적 시즌을 지나고 나면서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오늘 정도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막 시장의 수급을 다 흡수해버리면은 소부장 쪽으로도 소부장을 매도하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수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좀 강세 정도를 좀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소부장 쪽으로도 지속적인 이제 그런 낙수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데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조정을 받더라도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가는 가격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뭐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 코스닥 시장이 빛을 볼 수 있겠죠. 뭐 소부장을 비롯한 이제 코스닥 시장이요. 근데 뭐 최근에 보셨습니다만 이런 주도주가 하락으로 나올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학관계도 좀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우리 시장의 뭐 반등 주도는 뭐 반도체가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여실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반도체 병목 해소 현상에 대한 그 이제 시기가 계속해서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면은 일단 큰 뭐 어떤 기울기는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 유닛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또 디바이스 뭐 AI PC까지 연결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발맞춰서 뭐 젠순항의 요청이 있었죠. 좀 더 만들어 달라. 또 최태원 회장이 이제 2배 정도 늘릴 가능성 그리고 향후 2034년까지 웨이퍼를 3배 투입할 그런 가능성까지 좀 내비치면서 소부장한테는 사실 가장 좋은 그런 좀 시기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런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수출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기준 90조가 넘을 확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60조 후반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신뢰성이 높은 실적이 밀고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시장 너무 쏠림이 높다 또 시가총액의 두 종목이 절반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좀 일부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적으로 보는 쏠림으로 보면은 거의 실적의 70%를 두 종목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얕은 그런 논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한들 너무 고평가됐다, 너무 쏠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다소 뭐 좀 맞지 않는 그런 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소부장 쪽으로의 이제 동시에 강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놓고 보고는 있는데요. 장비주들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장비주들은 이제 어떤 그 과거의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이런 증설 효과, 어떤 낙수 효과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왔습니다. 오늘 보였었던 종목들이 낯설지 않잖아요. 화요일에도 나왔었고 어제도 강세가 나왔었던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공정에 있는 증착 장비 위주로 강세가 나오고 물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2나노에 관련된 그런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일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장비주들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가는 쪽은 이제 전공정에 있는 그런 증착 장비들, 뭐 원익 IPS나 뭐 유진테크나 뭐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까지 좀 강해왔고 향후에도 더 강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근데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제자리에 와서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바이오가 크게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소부장이나마 그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지켜주고 있는 자체가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이제 FOMC만 좀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좋은 실적 기대감
그리고 또 시장 스트릿 컨센이 좀 모이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서 또다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조 나오면 또 쏠려 가겠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소부장과 함께 가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종목, 뭐 난 이 종목 저 종목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저는 컨셉상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100% 담아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산 차원으로 가신다면 소부장 종목들 전공적 있는 증착 장비 쪽으로 그 종목이 좀 어려우시다면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선택이 훨씬 더 수익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는 여전히 뭐 반도체다라는 점 변치 않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반도체 소부장도 분석을 해주셨으면 그 섹터도 그렇고 최근 또 2차 전지주 이런 부분도 네. 좀 탄력이 붙다 보니까 코스닥 반등 이제 좀 하려나 이런 네. 또 느낌도 들고 네, 코스피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못 갔던 건 사실이고 이번 주엔 천선을 내주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금 뭐 되찾기는 했습니다만 코스닥 질주 언제쯤 보면 좋을까요? 코스닥의 질주는 뭐 일단 지금도 뭐 질주라기보다는 반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를 좀 가늠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코스닥에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시점이 이제 좀 조금 틀리긴 했어요. 저는 이제 6월부터는 코스닥이 반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닥의 이제 승강제에 따른 어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소부장들의 실적 발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퇴출이죠. 이제 좀 부실 기업에 대해서 일부 좀 덜어내는 이제 그런 작업도 좀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네. 코스닥 시장은 점진적으로 1200, 1300선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반등의 흐름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아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 플러스 하반기에 우리 금리 인상 2번 정도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차츰 좀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7월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과는 좀 달라지는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주 후반에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니까 네. 그나마 또 좀 편안하게 이번 주를 마감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봐야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관심 섹터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좀 이렇게 대응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네. 네. 물론 이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화장품이요? 네. 일단 물론 반도체의 압도적인 그런 실적까지는 아닙니다만 화장품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전년 대비 50%, 80%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야들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조정기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뭐 백화점이나 뭐 무슨 호텔이나 이런 경기 민감 소비 섹터 외에 가장 견조하게 움직였었던 섹터가 또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뭐 오늘도 뭐 좀 혼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주고 있는 수출 데이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뭐 APR을 비롯해서 뭐 실리콘2 같이 일부 종목에 한정돼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퍼져서 확산이 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OEM 종목들부터 이제 뷰티 테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미용 의료 시술에 관련된 그런 뷰티 테크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틈새 종목군으로는 손색이 없다. 단기적으로 좀 주도주 외에 좀 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로 뭐 손색이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거에는 뭐 미용 의료기기면 뭐 미용 의료기기, 뭐 아니면 뭐 일부 해외에 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면 그런 기업, 그러니까 좀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화장품의 강세의 배경을 보니까 광노화, 우리가 또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진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네. 그리고 저도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보는 부분인데 최근에 비만 치료제의 상승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화장품의 트렌드 변화가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단기적으로 이제 살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뭐 처진다 그럴까요? 이렇게 피부에 네, 이제 어떤 탄력, 노화가 탄력. 탄력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근데 또 이 광노화와 함께 뭐 리프팅을 비롯해서 뭐 콜라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얼굴 빵빵하게 보이는 거에서도 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굉장히 또 진심이잖아요. 네, 좀 빵빵하면 좀 어려 보이기도 하니까. 네네. 네. 그런 또 기술력이 또 우리나라 가장 좀 좋기도 하고, 당연히 그냥 우리가 일반 쓰고 있는 뭐 스킨 로션에 비해서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논리도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50%가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좀 리프팅,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8%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어요. 확실히 이런 뭐 위고비나 이런 좀 비만약의 확장과 함께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이제 제약품, 의약품으로 약간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새로운 위고비가 만드는 이제 그런 경제에서 외부적인 그런 효과로도 좀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부 OEM, ODM 그런 업체들은요, 이 자외선 차단 성분이 예전에는 그냥 사실상 거의 돌가루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인체 무해한 이런 쪽으로 좀 개선되는, 진화하는 그런 제품을 좀 출시하면서 과거 대비 20% 넘게 이런 좀 매출을 올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요인도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체 브랜드까지 좀 가고 있다 보니까 OEM에 이어서 더 높은 이제 그런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죠.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외출도 많고 뭐 노출도 많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그런 모멘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비만약 시장이 만드는 어떤 외부 효과,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딱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달러로 결제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강달러 구간에서 화장품 업체들은 이런 세 가지의 굉장히 좋은 멀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뭐 실적 시즌까지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부 좀 미용 의료기기, 아무래도 내방객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비례적으로 이런 좀 시술을 받으려 오는 이제 그런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연장을 해도 좋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주면서 이런 화장품 그리고 뷰티 테크라고 할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 쪽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세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이제 LNC 바이오라는 종목, 리토라고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싹 없어진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어제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긴 호흡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OEM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아까 자외선 차단제에 해당되는 그런 신제품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 마지막으로는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달바 글로벌 같은 종목도 같이 화장품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그리고 관심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분 좀 보시죠. 그래요. KP도 잘 못 갔던 게 사실이었는데 네. 이제 좀 빛을 발하는 네. 수출 데이터 잘 나왔다고 하니까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10시 30분경에 스페이스X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이 상장이 될 경우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종목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종목들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를 정밀 촬영하는 이 위성을 만들고 있는 루미르라는 기업입니다. 실제 지구를 촬영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촬영한 영상까지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누리호 달 탐사 3호 때 좀 생각을 해보면 민간 기업 최초로 루미르 T1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이 기점을 계기로 위성 전장품 국산화를 성공했다라는 소식 당시에 받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위성의 경우에는 구름이 많이 꼈거나 밤에 실질적으로 촬영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루미르는 SAR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밤낮과 날씨 상관없이 레이더를 쏴서 지형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원의 우주개발 파트너사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고해상도 SAR 위성에 대해서 실제로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해당 위성을 스페이스X 로켓에 좀 태워서 우주로 보내는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스페이스X와 실질적인 기술적 협력 파트너이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바로 AP 위성입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나 산에 있을 때 기지국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결하기 어려운데요. 그럴 때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이 위성과 대화할 수 있는 그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AP 위성입니다. 특히나 이 위성을 실질적으로 설계 과정에서도 좀 참여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이 탑재체 컴퓨터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누리호, 또 다누리호 달 탐사선에도 기술이 사용됐을 정도로 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의 스피어라는 기업처럼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우주 생태계 관련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로봇 재사용을 하면서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위성 자체를 많은 기업들이 발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당연하게 이 AP 위성의 일거리도 확대가 됐습니다. 상장을 하면 우주 통신 쪽에 있어서도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만큼 관련해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바로 비행기와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인데요. 날개와 동체에 들어가는 뼈대를 만드는 기업으로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세계적 항공기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미국 현지의 공장과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영업을 하거나 수주를 좀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국내 유일하게 나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함께한 협력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바로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로봇 제조용 특수 원소재 공식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페이스X가 상장 후 로켓 발사 횟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원소재 수요도 함께 증가할 거다라면서 좀 관계성을 맺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가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상황 보시면 스피어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릅니다. 5.06% 상승하면서 4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AP 위성은 1.11% 상승, 루미르는 어제 좀 상승했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29,000원, 또 인텔리안테크는 108,400원 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반도체,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섹터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 실적에서 잘하는 다음 주 저희가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